그날 7살 아이 앞에 어른들의 판이 놓였다. 이기면 7억, 지면 엄마는 해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 하나뿐이었다. 로비는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방금 닦은 듯 물기가 남아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낮은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 빛은 곳곳에서 부서지며 벽면을 타고 흘렀다. 민호는 엄마 손을 잡고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다. 여긴 아이에게 익숙한 공간이었다. 놀이터보다 더 자주 온 곳이니까. 엄마는 청소도구를 챙기며 늘 같은 말을 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건 이 아이의 일이었다. 엄마가 청소를 시작하면 민호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천장을 올려다보고 가끔은 사람들의 구두 소리를 세었다. 딸각 딸각 리듬이 있었다. 민호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로비 한가운데 사람들이 둥글게 서 있었다. 평소엔 텅 비어 있던 그 자리에 뭔가 놓여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유리 진열장 안. 갈색 나무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첼로였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몸통, 4개의 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침묵. 민호는 이상하게도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저 안에 누군가 갇혀 있는 것만 같았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누군가. 첼로래. 7억짜리.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속삭였다.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7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하지만 숫자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온 건 저 악기가 내뿜는 기운이었다. 만지면 안 돼.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첼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민호야.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민호가 돌아보자 엄마는 멀리서 손짓을 했다. 서둘러 오라는 신호였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첼로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엄마에게로 달려갔다. 엄마 옆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엄마 뒤로 숨었다. 이 아이가 민호? 남자가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같이 올라가시죠. 회장. 민호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엄마가 가끔 집에서 중얼거리던 이름.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민호는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올라갔다. 민호의 귀가 먹먹해졌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민호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29층. 문이 열렸다. 복도는 로비보다 더 조용했다. 발소리조차 삼켜버릴 것 같은 공기. 민호는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그 안은 넓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책상 앞 회전 의자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엄마는 민호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은 민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말없이 그저 관찰하듯. 앉으세요. 엄마와 민호는 소파에 앉았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민호 어머니, 당신 여기서 일한 지 몇 년 됐죠? 5년입니다. 5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네요.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이 돌아섰다. 이번 프로젝트 건
당신 책임이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제가 변명은 필요 없어요. 결과가 전부니까. 민호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위험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대신 회장이 민호를 바라봤다.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로비에 있던 첼로. 맞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악기로 한 달 뒤 작은 무대가 열립니다. 이 건물 로비에서요.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다. 민호가 그 무대에서 연주를 합니다. 단 한 곡이면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민호는 악기를 배우면 되죠.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만약 민호가 그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당신은 이번 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멈췄다. 민호에게 7억을 주겠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은 해고입니다. 즉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기면 7억, 지면 엄마는 해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7살 아이 하나뿐이었다. 민호 엄마는 이 호텔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다. 새벽에 나와 어둠이 깔려야 돌아가는 삶. 출근길엔 아직 별이 떠 있었고 퇴근길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엄마의 하루는 언제나 빛보다 먼저 시작해서 빛보다 늦게 끝났다. 아이는 맡길 곳이 없었다. 유치원은 오후 4시면 문을 닫았다. 학원은 돈이 들었다. 이웃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매일 그럴 순 없었다. 엄마는 고민 끝에 민호를 데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민호는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장난감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다. 엄마는 늘 말했다. 조용히 있어야 해. 여긴 내가 놀 곳이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일찍부터 조용히의 의미를 알았다. 떠들지 않는 것, 뛰지 않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대신 사람을 봤다. 웃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고개 숙이는 사람. 로비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였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며 웃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중얼거리며 인상을 썼다. 민호는 그들을 가만히 지켜봤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은 기분이 좋구나. 저 사람은 피곤하구나. 저 사람은 무언가 화가 났구나. 아이는 말보다 표정을 먼저 배웠다. 눈썹이 올라가면 놀란 거고 입꼬리가 내려가면 불편한 거였다. 시선을 피하면 뭔가 숨기는 거고 눈을 똑바로 보면 진심인 거였다. 민호는 단어를 몰라도 감정은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다. 구두 소리, 카트 소리, 엘리베이터 종소리. 민호에게 세상은 항상 소리로 먼저 왔다. 딸각, 딸각. 하이힐 소리는 날카롭고 빨랐다. 쿵, 쿵. 구두 소리는 무겁고 느렸다. 덜커덕, 덜커덕. 청소 카트는 바퀴가 삐걱였다. 띵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다른 음을 냈다. 민호는 눈을 감고도 누가 지나가는지 알 수 있었다. 소리만 들어도 지금 몇 시쯤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침엔 구두 소리가 많았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 낮엔 카트 소리가 많았다. 청소하는 시간. 저녁엔 캐리어 소리가 많았다. 손님들이 체크인하는 시간. 민호에게 시계는 필요 없었다. 소리가 시간을 알려줬다. 어느 날 민호는 로비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뚱. 낮고 깊은 울림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이벤트홀 쪽에서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였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큰 악기를 안고 있었다. 활을 천천히 그었다. 그때마다 소리가 흘러나왔다. 뚱뚱. 민호는 숨을 죽였다. 이건 구두 소리도 카트 소리도 아니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아니,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냥 존재하는 소리. 민호는 그날 처음 알았다. 소리에도 색깔이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민호는 로비에서 소리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다. 구두 소리는 검은색이었다. 딱딱하고 날카로웠다. 카트 소리는 회색이었다. 무뎌지고 지쳐 있었다. 엘리베이터 소리는 은색이었다. 차갑고 반짝였다. 그리고 첼로 소리는 갈색이었다. 따뜻하고 깊었다. 민호는 가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도 소리 만들 수 있어?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 목소리 있잖아. 목소리 말고. 그럼 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자기도 저런 소리를 만들고 싶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듣는 그런 소리. 엄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민호는 착하게만 있으면 돼. 착하게. 민호는 그 말이 좋지 않았다. 착하다는 건 늘 가만히 있는 거였다. 조용히 있는 거였다. 소리 내지 않는 거였다. 하지만 민호는 소리를 내고 싶었다. 로비 구석에서 민호는 가끔 혼자 손가락으로 리듬을 쳤다. 톡, 톡, 톡. 무릎을 두드리기도 했다. 쿵, 쿵, 쿵.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리듬. 하지만 민호에겐 그게 중요했다. 자기만의 소리를 만드는 일.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왔다.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민호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민호야. 응. 엄마가 힘들어도 너는 꿈 가져야 해. 알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나한텐 꿈이 있어. 소리를 만드는 거. 엄마는 그걸 몰랐다. 민호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민호는 로비에서 자랐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들 사이에서 말없이 듣고, 보고, 느끼며. 그리고 어느 날 7억짜리 첼로가 그 로비 한가운데 놓였다. 민호는 그때 알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는 걸. 이건 로비에서 보낸 모든 시간에 대한 질문이었다. 넌 정말 소리를 만들고 싶은 거니?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거니?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전시는 특별했다. 로비 한가운데 설치된 유리 진열장. 조명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졌고 바닥엔 벨벳 천이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세계에 몇 대 없는 명품. 누군가 말했다.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17세기 이탈리아산이래. 장인이 직접 만든 거. 가격이 얼마라던데? 7억.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사람들은 가격부터 이야기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희귀한지. 숫자가 먼저였다. 악기는 나중이었다. 민호는 가격을 몰랐다. 7억이 뭔지도 17세기가 얼마나 오래전인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알 수 있는 건 저 악기가 특별하다는 것뿐이었다. 다만 유리 너머의 첼로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민호는 사람들 틈 사이로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누군가 민호를 밀쳤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더 가까이.
유리 앞에 섰다. 첼로는 생각보다 컸다. 민호보다 조금 작을 정도. 갈색 나무는 윤기가 흘렀고 네 개의 줄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아이는 조심히 다가갔다. 한 발, 또 한 발. 유리에 가까워질수록 첼로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나무결 하나하나, 튜닝 페그의 곡선, 브릿지 위에 걸쳐진 현들. 민호는 숨을 참았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움직이지 않지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말하지 않지만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유리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올렸다. 아주 살짝. 손끝이 유리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민호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마치 첼로를 쓰다듬듯. 현이 있는 쪽으로 손끝을 가져갔다. 저 현을 만지면 어떤 소리가 날까? 저 악기를 안으면 어떤 느낌일까? 민호는 눈을 감았다. 상상했다. 자기가 저 첼로를 안고 있는 모습을, 활을 천천히 그어 소리를 내는 모습을. 뚱. 머릿속에서 소리가 울렸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이었다. 29층 창가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아이의 눈빛, 저 간절함. 40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다.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혹시? 비서가 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내려가 봐야겠어. 지금요? 회의가. 미로. 회장은 재킷을 걸쳤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때였다. 아! 경비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민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경비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거기 꼬마, 손 치워. 민호는 황급히 손을 내렸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유리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경비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주변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애가 왜 저래? 부모는 어디 있어? 저거 지문 묻으면 어떡하려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놀 때가 아니야. 엄마한테 가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은 여전히 민호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시선을 피해 로비 구석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회장이 나왔다. 그의 시선이 민호를 쫓았다. 구석 소파에 작게 웅크린 아이. 회장은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첼로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 앞에 섰다. 손을 들어 올렸다. 민호가 했던 것처럼 유리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의 손이 떨렸다. 회장님? 비서가 뒤따라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첼로를 바라볼 뿐. 40년. 이 악기를 금고에 가둔 시간. 이제 깨울 때가 온 걸까?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민호 쪽을 다시 봤다. 아이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비서. 네. 저 아이 엄마 청소팀 소속이지? 네, 그렇습니다. 파일 가져와. 파일이요? 저 아이 엄마 인사 파일. 비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첼로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생님, 제가 찾은 것 같아요. 알아볼 눈을 가진 아이를.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아니, 오래된 희망을 다시 품은 것 같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는 민호 손을 꽉 잡고 걸었다. 평소보다 더 힘을 주고 있었다. 민호야. 응. 오늘 첼로 보고 싶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로.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엄마가 가난해서 그런 거 사줄 수가 없어서. 아니야. 민호가 엄마 손을 꽉 쥐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나 괜찮아. 진짜로. 민호는 창밖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언젠간 만질 수 있을 거야. 그럴까? 응, 꼭 그럴 거야. 엄마는 민호를 꼭 안았다. 우리 민호, 꿈이 있구나. 응,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 응, 어떻게든.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이미 기회는 시작되고 있다는 걸. 29층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3일이 지났다. 민호와 엄마는 회장실로 다시 불려갔다. 엄마는 떨고 있었다. 해고 통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첼로의 손뗀 일 때문에. 하지만 회장의 첫마디는 달랐다. 민호는 음악을 좋아합니까? 엄마는 어리둥절했다. 네,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음악을, 악기를 좋아하는지. 엄마는 민호를 봤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해요. 회장은 민호를 바라봤다. 왜? 소리가 예뻐요. 소리? 네. 첼로 소리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첼로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 라디오에서요. 매일 밤. 매일? 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배우고 싶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네. 하지만 비싸. 레슨비도 악기값도. 알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엄마가 긴장했다. 민호 어머니, 당신 인사 파일을 받습니다. 5년간 성실했어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건은 문제가 있었죠.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원래라면 징계감입니다. 알고 있죠? 네. 하지만 회장이 민호를 봤다.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무슨? 한 달 뒤 이 호텔 로비에서 작은 공연이 열립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민호가 그 무대에서 첼로를 연주합니다. 로비에 있던 그 첼로로. 회장님, 그건 한 달간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매일 2시간씩 레슨. 회장은 종이를 밀었다. 만약 민호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는 잠시 멈췄다. 7억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가 멈췄다. 네, 7억. 민호 이름으로.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실패하면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예외 없이. 엄마는 숨이 막혔다. 회장님,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에게 그런 부담을.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회장은 종이를 가리켰다. 거절해도 됩니다. 대신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밟게 되겠죠. 하지만 도전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7억이라는.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엄마는 떨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가보셔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엄마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민호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응, 나 할래. 민호야, 할 수 있어.
엄마는 민호를 안았다. 너무 무거워. 내가 짊어지기엔.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는 민호를 떼어내 얼굴을 마주봤다. 7억은 큰 돈이야. 하지만 내가 실패하면 엄마는 일자리를 잃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무서워. 민호는 엄마를 꽉 안았다. 나 안 다칠게. 약속해? 응, 약속할게.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7억. 엄마의 고. 한 달. 무대. 모든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호는 일어나 라디오를 켰다. 첼로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들었다. 한음 한음. 그리고 상상했다. 자기가 저 소리를 만드는 모습을 할 수 있을까? 민호는 손을 들었다. 허공에 활을 그었다. 천천히. 소리에 맞춰. 할 수 있어. 해야 해. 하고 싶어. 세 가지 이유가 민호를 밀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와 민호는 다시 회장실로 갔다. 회장이 물었다. 결정하셨습니까? 엄마는 민호를 봤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강 선생님께 연락해.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민호를 봤다. 오늘부터 레슨이야. 준비됐어? 민호는 대답했다. 네. 좋아. 회장은 일어섰다. 따라와. 지하 1층. 연습실이 있었다. 문을 열자 악기들이 보였다.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그리고 한가운데 첼로가 있었다. 7억짜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민호에겐 충분히 아름다웠다. 이걸로 연습해. 회장이 말했다. 7억짜리는 무대 당일에만 써. 민호는 첼로에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닿았다. 처음으로 진짜 첼로를. 차가웠다. 단단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민호는 웃었다. 선생님은 30분 뒤에 오신다. 회장이 말했다. 그때까지 만져봐. 네. 회장은 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멈췄다. 민호야. 네. 이유가 뭐야? 네. 왜 하겠다고 한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게 다야? 아니요. 민호는 첼로를 봤다. 저도 하고 싶어요. 뭐가? 소리 만드는 거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그 이유면 충분해. 민호는 혼자 남았다. 첼로와 함께. 아이는 악기를 안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었다. 끽. 이상한 소리가 났다. 민호는 웃었다. 괜찮아. 시작은 다 이래. 다시 그었다. 끽. 또 이상한 소리.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30분 뒤 선생님이 왔다. 강태윤. 40대 남자. 엄격해 보이는 얼굴. 민호지? 네. 나는 강태윤. 내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한 달밖에 없어. 시간 낭비 안 해. 네. 일단 자세부터. 선생님은 민호의 자세를 고쳤다. 등 펴. 턱 내려. 팔 힘 빼. 민호는 따라했다. 좋아. 이제 활 잡는 법. 1시간이 지났다. 민호는 땀을 흘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말했다. 내일 또 와. 네.
선생님은 문을 나서며 돌아봤다. 민호야. 네. 회장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한 달은 너무 짧아. 알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게. 그래. 선생님은 나갔다. 민호는 첼로를 다시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할 수 있어. 그날부터 민호의 하루가 바뀌었다. 학교 끝나면 호텔로. 이 시간 레슨. 집에 가서 라디오 들으며 복습. 잠들기 전까지. 매일. 반복. 29일이 남았다. 아무도 몰랐다. 민호가 밤마다 고장난 라디오 앞에 앉아 소리를 흉내냈다는 걸. 그건 1년 전부터 시작된 습관이었다. 집에 있는 라디오는 오래됐다. 할머니가 쓰던 거라고 했다. 다이얼을 돌리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채널이 잡혔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우연히 클래식 채널을 발견했다. 뚱뚱. 낮고 깊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그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으면서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첼로래. 옆에서 엄마가 말했다. 예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매일 밤 라디오를 켰다. 같은 시간, 같은 채널.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바이올린, 피아노, 플루트. 여러 악기들이 나왔지만 민호가 기다린 건 하나였다. 첼로. 악기는 없었지만 귀는 있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다. 현을 긋는 소리, 숨이 섞인 활이 현 위를 미끄러지는 순간의 떨림. 음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흐름.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의 공백. 민호는 그 모든 걸 귀로 쫓았다. 그리고 흉내를 냈다. 처음엔 입으로. 우웅우웅. 낮은 소리를 내보려 애썼다. 목청을 낮추고 길게 끌었다. 엄마가 웃으며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첼로 소리. 그래. 비슷한데? 민호는 진지했다.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 다음엔 손으로. 민호는 빗자루 자루를 세워놓고 현을 긋는 신용을 했다. 오른손으로 활을 잡은 듯 천천히 움직였다. 움직임을 외웠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느리게. 힘을 줬다가 뺐다가.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에 맞춰 민호는 허공에 활을 그었다. 민호는 소리를 기억하는 아이였다. 한 번 들은 멜로디는 잊지 않았다. 리듬도, 음의 높낮이도. 엄마는 신기해했다. 민호야, 넌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민호는 대답했다. 그냥 들려. 머릿속에서. 대단하다. 엄마는 민호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민호는 만족하지 못했다. 듣는 것과 만드는 건 달랐다. 흉내내는 것과 연주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민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악기를 만져봐야 한다는 걸. 레슨 1주차. 민호는 매일 호텔 연습실로 갔다. 강태훈 선생님은 엄격했다. 자세, 호흡, 각도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 민호는 따라했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끼익끼익.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났다. 힘 빼. 선생님이 말했다. 너무 세게 누르고 있어. 민호는 힘을 뺐다. 끼익. 여전히 이상한 소리. 다시. 민호는 다시 했다. 끼익. 다시. 끼익. 다시. 1시간 동안 같은 걸 반복했다. 민호의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아파? 선생님이 물었다. 괜찮아요. 거짓말.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가 물었다. 어땠어? 좋았어. 손 다쳤네. 엄마는 민호 손을 잡았다. 물집이 터져 있었다. 약 발라야지.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는 약국에 들렀다. 반창고를 샀다. 집에서 민호 손에 발라주면서 말했다. 민호야, 안 해도 돼. 엄마. 민호가 끊었다. 나 하고 싶어. 진짜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주차. 선생님이 악보를 꺼냈다. 이제 곡을 시작해야 해. 무슨 곡이에요? 회장님이 정하신 거야. 선생님은 악보를 펼쳤다. 바흐,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 앞부분 16마디만. 민호는 악보를 봤다. 음표가 빽빽했다. 어려워 보이죠? 네. 어려워. 정말 어려워.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할게. 한 달은 불가능해. 프로도 이 곡 완성하는데 몇 년 걸려.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민호를 봤다. 16마디만이니까.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응. 이야기만 있으면 돼. 이야기? 그래. 내 이야기. 선생님은 첼로를 가리켰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그날부터 민호는 그 곡만 연습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했다. 너무 빨랐다. 너무 복잡했다. 음정도 자꾸 틀렸다. 민호는 밤마다 라디오로 그 곡을 들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리고 따라했다. 빗자루로 허공의 상상 속에서 3주차. 민호는 한계를 느꼈다. 연습실에서 같은 부분을 10번도 넘게 반복했다. 하지만 안 됐다. 손가락이 꼬였다. 활이 미끄러졌다. 소리가 끊겼다. 다시 선생님이 말했다. 민호는 다시 시작했다. 5마디까지 갔다. 그리고 틀렸다. 멈춰. 선생님이 손을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 시간 남았어요. 내 손 봐. 민호의 손은 온통 반창고였다. 쉬어야 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선생님이 소리쳤다. 민호는 움찔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 소리 지르려던 건 아닌데. 민호야.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넌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못하고 있어요. 계속 틀려요. 그래도 이대로면 실패할 거예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해고될 거예요. 눈물이 떨어졌다. 선생님은 민호를 안아줬다. 울어. 울어도 돼. 민호는 선생님 품에서 울었다. 처음으로 모든 걸 쏟아내듯. 그날 밤 민호는 첼로를 내려놨다. 못하겠어. 엄마가 다가왔다. 민호야. 진짜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민호는 라디오를 껐다. 그만할래. 엄마는 민호 옆에 앉았다. 그래도 돼. 엄마 해고되잖아. 괜찮아. 엄마가 다른 일 찾으면 돼. 미안해. 민호는 울었다. 엄마는 민호를 안았다. 미안할 것 없어. 넌 최선을 다했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잠들었다. 새벽 3시. 민호는 눈을 떴다. 조용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라디오를 켰다. 지직. 잡음만 들렸다. 민호는 다이얼을 돌렸다. 그리고 찾았다. 첼로 소리. 뚱뚱. 민호는 눈을 감았다.
들었다. 한음 한음. 그리고 깨달았다. 자기가 왜 이걸 하고 싶었는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엄마 때문만도 아니었다. 자기가 진짜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이 소리가, 이 감정이. 민호는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그날도 아이의 손은 작았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으니까.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으니까. 민호는 새벽까지 연습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연습실로 갔다. 선생님이 놀라 물었다. 왔어? 네. 포기한 줄 알았는데. 다시 해보려고요. 선생님은 웃었다. 그래. 시작하자. 민호는 첼로를 안았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여전히 틀렸다. 여전히 서툴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선생님도 느꼈다. 민호야. 네. 좋아졌어. 진짜요? 응. 마음이 들어갔어. 민호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 넌 할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민호는 달라졌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으려 했다. 틀려도 괜찮았다. 다시 하면 됐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소리에 담긴 감정이었다. 7일이 남았다. 민호가 연습하는 동안 회장은 29층 창가에 서 있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저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봤다. 40년 전, 자신도 저 아이였다. 1985년 서울 어느 골목. 12살 소녀는 청소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없었다. 어머니만 있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소녀는 혼자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동네 음악학원에서 소리가 들렸다. 뚱뚱. 소녀는 창밖에서 한참을 들었다. 문이 열렸다. 들어올래? 선생님이었다. 돈 없어요. 소년이 말했다. 선생님은 웃었다. 그럼 공짜로 가르쳐 줄게. 왜요? 내 눈 봤거든. 진짜 듣고 싶은 눈. 그날부터 소녀는 매일 학원에 갔다. 청소를 대신해주고 악기를 닦아주고 그 대가로 레슨을 받았다. 선생님은 엄했다. 다시 집중해. 느낌이 없어. 소녀는 울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년이 지났다. 소녀는 첼로를 잘 치게 됐다.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다. 콩쿠르에도 나갔다. 선생님이 말했다. 넌 재능이 있어. 정말요? 응.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요? 이야기. 내 소리엔 이야기가 있어.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야기요? 그래. 기술은 배울 수 있어.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야 생겨. 선생님은 소년 어깨를 두드렸다. 넌 많이 살았어.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소녀는 나중에야 알았다.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쓰러졌다. 암이었다. 병원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내 첼로 가져가. 선생님이 쓰셔야죠. 난 이제 못 써. 너한테 주는 거야.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비싸요. 선생님은 웃었다. 비싼 게 아니야. 귀한 거지. 이 악기는 이탈리아에서 온 거야. 17세기에 만들어졌어. 그럼 너 받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선생님은 소년 손을 잡았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야. 사람이야. 선생님, 약속해. 이 악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소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3주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다. 소녀는 첼로를 안고 울었다. 그리고 맹세했다. 이 악기를 지키겠다고. 이 악기로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인생은 달랐다.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비가 필요했다. 소녀는 음악을 포기했다.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밤엔 편의점에서 일했다. 첼로는 집 한 구석에 세워뒀다. 만질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는 회복했다. 하지만 소녀는 변했다. 25,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다. 성실히 일했다. 승진했다. 30,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호텔 사업, 성공했다. 돈이 생겼다. 40, 건물주가 됐다. 회장이 됐다. 부자가 됐다. 하지만 첼로는 여전히 금고안이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만질 수 없었다. 만지면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았다. 선생님의 목소리, 이야기를 만들어. 하지만 자신은 만들지 못했다. 음악을 포기했다. 돈을 선택했다. 그게 후회였다. 평생의 후회였다. 현재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놨다. 비서, 네. 저 아이 연습 어떻게 되고 있어? 어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좋아졌어? 네.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답니다. 어떻게? 마음이 들어갔다고. 회장은 창밖을 봤다. 가봐야겠어. 네. 연습실에. 하지만 회의가. 미뤄. 회장은 재킷을 걸쳤다. 지하 1층 연습실. 문을 살짝 열었다. 민호가 연주하고 있었다. 회장은 숨을 죽였다. 뚱뚱. 소리가 흘러나왔다. 완벽하지 않았다. 음정이 흔들렸다. 리듬도 불안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있었다. 외롭고 간절하고 따뜻한 이야기. 회장의 손이 떨렸다.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야. 사람이야. 민호는 계속 연주했다. 틀렸다. 다시 시작했다. 또 틀렸다. 다시 시작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저 아이는 자신이 아니었다. 저 아이는 자신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연주가 끝났다. 민호는 숨을 헐떡였다. 선생님이 박수를 쳤다. 좋았어. 틀렸어요. 괜찮아. 마음이 전해졌어. 민호는 웃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회장님? 선생님이 놀라 일어섰다. 민호도 황급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은 천천히 들어왔다. 방해했나? 아니요. 계속해. 나 없는 것처럼. 회장은 구석 의자에 앉았다. 민호는 긴장했다. 다시 해봐. 선생님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를 잡았다.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시작했다. 뚱. 소리가 울렸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첼로 연주를 듣는 게, 그것도 자기 선생님의 악기로. 소리는 계속됐다. 때론 떨리고 때론 끊겼지만 멈추지 않았다. 16마디. 끝났다. 회장은 눈을 떴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박수를 쳤다. 천천히. 민호는 놀라 회장을 봤다. 잘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회장은 일어섰다.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네. 넌 할 수 있어. 네. 무대. 성공할 수 있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응. 난 확신해. 회장은 민호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뭐요? 이야기. 회장은 웃었다. 그거면 충분해. 민호는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무대 당일 내 첼로 써. 7억짜리요? 응. 그 악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멈췄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선생님 봤죠? 제가 찾았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을. 제가 하지 못한 걸 해낼 아이를. 회장은 천천히 걸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게. 연주가 시작되자 로비가 멈췄다. 그날이 왔다. 한 달이 지났다. 로비엔 의자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다. 샹들리에는 평소보다 밝게 빛났다. 초대된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임원들, 투자자들, 호텔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회장이 직접 초대한 사람들이었다. 민호는 무대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엔 7억짜리 첼로가 있었다. 처음 만졌을 때보다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무거웠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애가 7살이라던데. 한 달 배운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쇼 아니야? 엄마는 맨 뒷줄에 서 있었다. 앉을 수 없었다. 떨려서 손을 꽉 쥐고 민호를 봤다. 회장은 맨 앞줄 가운데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저 민호를 바라볼 뿐. 강태윤 선생님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제발, 제발 잘 되길. 조명이 바뀌었다. 무대만 환하게 비쳤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사회자가 나왔다. 오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7살 민호 군이 바흐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를 연주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형식적인 박수였다. 사회자가 퇴장했다. 민호만 남았다. 조명 아래, 수십 개의 시선 아래. 민호는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떨렸다. 활이 흔들렸다. 할 수 있어. 민호는 눈을 감았다. 엄마를 위해, 나를 위해, 이 소리를 위해. 눈을 떴다. 활을 들었다. 천천히 현에 가져갔다. 그리고 그었다. 뚱.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로비가 멈췄다. 수군거림이 사라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호는 계속했다. 한음 한음. 천천히 정성스럽게. 기술은 없었다. 음정은 가끔 흔들렸다. 활을 긋는 속도도 완벽하지 않았다. 전문가가 보면 허점투성이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있었다. 외롭고 느리고 어딘가 그리운 소리. 로비에서 기다리던 시간. 엄마 손을 잡고 걷던 밤. 라디오 앞에 앉아 흉내 내던 순간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하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다시 일어섰던 새벽들. 모든 게 소리 안에 녹아들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가만히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오마디. 민호가 실수했다. 음이 삐걱거렸다. 선생님이 움찔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다시 이어갔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턱이 굳었다. 옆에 앉은 임원이 작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40년 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야. 사람이야. 민호의 소리엔 사람이 있었다. 7살 아이의 간절함이, 엄마를 지키려는 마음이, 소리를 사랑하는 영혼이. 그 첼로는 그의 첫 스승이 남긴 마지막 악기였다. 40년 동안 금고에 갇혀 있었다. 아무도 연주하지 못하게,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회장은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악기의 이야기를, 이 악기의 영혼을,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깨울 사람을. 그리고 찾았다. 아이였다. 10마디. 민호는 땀을 흘렸다. 팔이 아팠다. 손가락이 저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엄마는 뒷줄에서 두 손을 모았다. 기도하듯. 제발, 제발. 12마디. 민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더 진해졌다. 14마디. 거의 다 왔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렇게 우는 게.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15마디. 민호는 마지막 힘을 쏟았다. 16마디. 마지막 뚱. 길고 깊은 울림. 민호는 활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다. 천천히. 사라졌다. 침묵.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회장이 일어섰다. 박수를 쳤다. 천천히. 1번, 2번, 3번. 다른 사람들도 일어섰다. 박수가 터졌다.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일어서 있었다. 박수를 치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엄마가 달려왔다. 무대로 뛰어 올라와 민호를 끌어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는 울었다. 민호도 울었다. 엄마, 나 해냈어. 응, 해냈어. 회장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왔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민호와 엄마 앞에 섰다.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 네, 내가 깨워줬어. 뭐려? 이 악기를. 그리고 회장은 눈물을 닦았다. 나를. 회장은 민호를 안았다. 정말 고마워. 민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회장의 마음은 느낄 수 있었다. 따뜻했다. 회장은 민호를 놓고 일어섰다.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걸 받습니다.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만드는 음악을. 박수가 다시 터졌다. 민호는 오늘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장은 민호를 봤다. 그리고 나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다. 민호에게 7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었다. 민호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회장은 민호를 내려다봤다.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할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뒤 회장실. 민호와 엄마 그리고 회장만 남았다. 회장은 서류를 꺼냈다. 여기 7억 수표가 있습니다. 엄마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민호 어머니, 당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연봉은 2배. 그리고 평생 자리를 보장합니다.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민호. 회장이 아이를 봤다. 넌 계속 첼로를 배울 수 있어. 선생님 비용은 호텔이 부담할 거고. 정말요? 응. 그리고 이 첼로. 회장은 7억짜리 첼로를 가리켰다. 내가 써. 연습용으로. 민호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진짜. 대신 잘 다뤄야 해. 네. 잘 다룰게요. 회장은 미소 지었다. 선택은 너희 몫입니다. 회장은 수표와 서류를 나란히 놓았다. 7억을 가져가도 돼요. 약속이니까. 아니면 평생 안정과 계속 음악할 기회. 민호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민호를 봤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민호가 먼저 말했다. 저는 엄마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회장이 물었다. 정말? 7억은 큰 돈이야. 알아요. 이 돈이면 큰 집도 살 수 있어.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알아요. 그래도 민호는 엄마를 봤다. 엄마가 웃는 게 더 좋아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야. 그리고 민호가 첼로를 쳐다봤다. 계속 배우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야. 회장은 수표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찢었다. 직.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 엄마는 놀랐지만 말리지 않았다. 회장은 서류를 밀었다. 그럼 이걸로 합시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건 나입니다. 회장은 민호를 봤다. 넌 내게 잃어버린 걸 찾아줬어. 뭐요? 이유. 회장은 창밖을 봤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40년 동안 잊고 살았어. 하지만 오늘 기억났어. 회장은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민호야. 민호는 회장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엄마가 물었다. 왜 돈을 안 골랐어? 민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웃는 게 더 좋아. 엄마는 걸음을 멈췄다. 민호야. 응? 넌 정말.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를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는 엄마 등을 토닥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우리 행복할 거야. 그럴까? 응, 꼭 그럴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별빛 아래서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7억. 그 돈이 있었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 큰 집에 살 수 있었을까? 좋은 차를 탈 수 있었을까?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랬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오늘 엄마 얼굴을 떠올렸다. 웃고 있던 얼굴, 울면서도 행복해하던 얼굴. 그 표정이 더 좋았다. 돈보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의 얼굴은 기억에 남는다. 엄마가 웃던 얼굴, 회장이 고마워하던 눈빛, 사람들이 박수치던 순간, 그 모든 게 민호 안에 남았다. 평생 남을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고르겠는가? 7억. 아니면 엄마의 평생 일자리와 음악을 계속할 기회.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고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정을 고를 것이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돈보다 오래 남는 선택을,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선택을. 1년 후, 민호는 8살이 됐다. 여전히 호텔 로비에 왔다. 하지만 이젠 엄마를 기다리러 오는 게 아니었다. 연습하러 왔다. 지하 1층 연습실. 민호는 매일 2시간씩 첼로를 배웠다. 강태훈 선생님과 함께.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민호는 첼로를 제자리에 놓았다. 7억짜리 첼로. 이젠 민호의 것이었다. 아니, 민호가 지키는 것이었다. 연습실 문을 나서는데 회장이 서 있었다. 회장님, 연습 끝났어? 네. 잘하고 있어? 네. 이제 이번 프렐류드 배우고 있어요. 회장은 웃었다. 대단한데? 헤헤. 민호야. 네. 다음 달에 작은 공연이 하나 있어. 네. 내가 나갈래? 민호의 눈이 빛났다. 진짜요? 응. 이번엔 제대로 된 무대야. 나갈래요. 좋아. 준비 잘해. 네. 민호는 신나서 뛰어갔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도 참 달라지셨어요. 강태윤 선생님이었다. 그래요? 예전엔 웃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회장은 웃었다. 사람은 변하나 봅니다. 저 아이 덕분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회장은 연습실을 봤다. 첼로가 조용히 서 있었다. 40년 만에 깨어난 악기. 이제는 매일 소리를 냈다. 민호의 손으로. 선생님. 회장이 중얼거렸다. 보고 계시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그날 저녁. 민호네 집.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다. 엄마가 저녁을 차렸다. 민호야, 밥 먹자. 네. 민호는 식탁에 앉았다. 오늘 회장님이 그러시는데. 응? 다음 달에 공연한대. 나도 들었어. 엄마는 웃었다. 우리 민호, 이제 진짜 연주자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아직 멀었어. 그래도 대단해. 엄마는 민호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아들이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 둘은 웃었다. 밥을 먹으며 엄마가 물었다. 민호야. 응? 후회 안 해? 7억.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해. 진짜? 응. 진짜. 민호는 엄마를 봤다. 이게 더 좋아. 뭐가?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거, 첼로 배우는 거, 행복한 거. 엄마는 눈물을 닦았다. 또 울어? 엄마. 행복해서 그래. 나도. 민호는 엄마 손을 잡았다. 나도 행복해. 그날 밤. 민호는 라디오를 켰다. 첼로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는 이제 그 소리를 만들 수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다. 민호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의 얼굴은 기억에 남는다는 걸. 선택은 남는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잘 선택했어. 진짜로. 별은 계속 빛났다. 민호의 미래를 비추듯.